달빛으로 일렁이는 바다. 그 속에 거북이가 있다. 거대한 몸집에 수백 년을 산다는 믿음.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거북이를 만나왔다. 오래된 만남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거북이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 지금 바다 거북은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가? 우리 바다의 거북이는 과학으로 탐구된 적이 없다. 분포와 생태도 알려진 게 없다. 제작진은 바다 거북을 목격했다는 현지 다이버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발견된 곳은 감태밭. 연안에서 수심 20m 안쪽에 햇볕이 잘 드는 바다다. 군데군데 바다 거북이 쉴 만한 공간이 보인다. 그 안쪽 공간, 예리하게 잘린 감태줄기가 발견됐다. 거북이 혹시 주변에 있을까? 탐사대는 절벽지대로 향한다. 조류의 흐름이 약한 곳, 이곳에서 종종 바다 거북이 목격됐다. 감태가 잘 발달된 곳은 풍요롭다. 카메라를 발견한 다금바리가 뒷걸음을 친다. 능성어와 수천 마리의 자리돔대 사이, 갑자기 돌돔이 바위 틈으로 숨는다. 녀석은 한두 번의 발길질로 쑥 내달려 버린다. 녀석을 따라가는 건 역부족이다. 최대 속도 시속 24km. 바다 거북은 이내 멸치대 속으로 사라졌다. 탐사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만난 바다 거북. 거북이는 어디로 갔을까? 거대한 멸치대가 시야를 가로막는다. 멸치대를 따라온 건 방어만이 아니다. (30여) 마리의 큰 돌고래떼.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큰 돌고래는 길이 3m의 대형 돌고래다. 큰 돌고래는 제작진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그들만의 언어. 쌍을 지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돌고래가 만들어낸 장관. 제작진도 바다 거북을 놓친 실망감을 잠시 잊었다. 8월, 제주시 귀덕리의 정치망 작업장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정치망에 거북이가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다가 언뜻 거북이를 본 것이다. 다이버만 그대에 들쑥 내불게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이버가 촬영할 동안만 우리 물 봐가지고 마지막 물 볼 때까지 찍을게요. 걸렸는지 안 걸리면 확인하고. 아, 예.
그물엔 어떤 거북이 들어있을까? 어지럽게 도망다니는 전갱이 떼 사이에 바다 거북이 숨어 있다. 바다 거북은 사납지 않다. 그저 카메라 렌즈만 쳐다볼 뿐이다. 몸이 오로지 방어에만 유리하게 진화됐기 때문이다. 녀석은 짧은 꼬리를 가진 암컷이다. 보통 푸른 바다 거북은 2시간까지 숨을 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망 작업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물때를 맞춰 고기를 살려가지 못하면 손해가 크다. 그물이 점점 좁혀든다. 하지만 그물에 큰 거북이가 나갈 구멍은 없다. 덩치 큰 거북이에게 놀랬기 때문일까? 그물에 갇힌 오징어와 한치가 먹물을 쏟아낸다. 사람들도 잠시 일손을 멈췄다. 야, 그 대산함으로 덩어리로 오지 말고 경험 많은 어부의 충고가 이어지고 퍼놔야지요, 퍼놔야 돼요. 덩어리로 올해 이 정치망에서만 5마리의 바다 거북이 그물에 걸렸다. 6월 첫 장마가 시작되고 해파리가 많아지면 거북이들이 그물에 들기 시작한다고 했다. 야야 팔로 해. 부리지 말고 그냥 바로 좀 뒤져놔야지. 엎어? 이건 아예 뒤집어야지. 다리. 내버려 됐어. 자, 여기서. 바다 거북을 만나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이거 1년에 많이 잡힐 때는 한 15마리까지 들어와요. 여기 옛날부터 그 거북이는 용왕이라 해갖고 그 우리 제주에서는 요거를 먹지를 않거든요. 네.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고. 거북을 용왕이라 믿어온 사람들. 귀덕리엔 거북이 등대가 있다. 등대를 거북이 등 위에 세운 뒤론 정치망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고 자랑이다. 정민민 박사는 바다 거북이 잡혔다는 소식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바다 거북 연구를 시작하면서 종류와 크기만이라도 기록해 놓기 위해서다. 81.3, 31.9. 다리 조심하셔요. 다리 그 팔. 그가 관심을 갖는 건 암수 여부. 바다 거북의 산란철인 6월에서 9월 사이. 연안 가까이 그물에 걸린 건 모두 꼬리가 짧은 암컷이다. 너무 많이 먹어. 술취이잖아. 많이 먹고 가서 고기 많이 먹어라. 마을로 데려온 용왕. 거북이에겐 막걸리를 대접한다. 그리곤 곧 바다로 돌려보낸다. 육지 구경 1시간 만에 용왕은 쏜살같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바다 거북과 같은 공간을 쓰는 해녀. 해녀들이 소라를 따고 전복을 캐는 곳도 마을 앞 감태밭이다. 고순심 씨는 감태밭에서 독특한 경험을 했다. 소라를 잡는데 저 앞으로 슬그머니 지나가니까 무관심하고 저는 작업만 했는데
아,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와요. 해녀는 가장 튼실하고 좋은 소라를 골라 다시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아,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것이 소라를 주면은 먹는가 안 먹는가 이렇게 줘보니까 그렇게 받아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니 다른 뭐 이런 고기 같은 거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는데 거북이는 이렇게도 안 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도망도 안 가고 자기 갈 때 그냥 이렇게 요런 것도 있고 또 큰 거 다라 고무 다라만큼한 것도 있고 커요. 그래서 다 껍데기는 빡 그렇게 있어요. 우리 해녀가 요렇게 가다가 우리가 보면은. 무심코 보면은 물속으로 요렇게 보이면은 그게 우리 바위인 줄 알아요. 예, 처음에는 우리 바위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둥그랗게 요렇게 바위같이 생겨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요렇게 바위인 줄 알고 요렇게 하면은 그게 눈을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빨떡말떡 이렇게 쳐다봐요. 옛날 말로 할머니 어머니네 말로 뭐 요양 할머니 뭐 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소라도 잡아서 열어서 던져주고 먹으라고. 해녀들은 물속에서 만난 거북이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다. 마음 속으로만 용왕의 딸에게 소라 전복을 많이 따게 해달라고 빈다고도 했다. 그건 어머니의 할머니, 그 어머니 때부터라고도 했다. 마을마다 바다거북은 용왕이거나 용왕의 딸이거나 혹은 신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과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거북이를 매개로 연결돼 있다. 성산포에서 차귀도에 이르는 바다. 이곳은 바다 거북이 많다고 해녀들이 말하는 곳이다. 지귀도 해안에선 3마리의 바다 거북이 자주 관찰된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큰 바다 거북을 물고기들이 신하처럼 따라다니는 풍경도 만난다고 했다. 수심 10m 바다 거북이다. 제작진은 숨소리까지 아껴가며 조용히 거북이의 뒤를 밟았다. 바위 틈으로 사라진 거북이. 푹 파인 골짜기. 감태밭에 앉아있다. 거북이는 공기방울을 내뿜는 낯선 사람들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거리를 주지 않기는 처음 만난 거북과 매 한 가지. 다시 녀석을 쫓는 사이 큰 바다 거북을 만났다. 꼬리가 긴 수컷이다. 수컷은 연안으로 다가오는 암컷에 비해 비교적 먼 바다, 대양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바다에 수컷이 있는 의미는 뭘까? 푸른 바다 거북은 적도선을 중심으로 주요 산란지가 분포돼 있다. 더 높은 위도에서 산란하는 붉은 바다 거북.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엔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적도 부근
세이셸 공화국의 바다는 바다 거북의 천국이다. 먼 대양에서 활동하는 바다 거북은 멀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산란을 위해 이동한다. 산란철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교미 장소는 산란지 근처 얕은 바다. 수컷이 암컷 등에 올라 교미가 시작된다. 바다는 길을 찾기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소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목적지인 해변은 단지 하나의 작은 점이다. 이들은 20년 이상 된 암컷만이 육지에 오른다. 바다 거북은 자기가 태어난 모래사장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한다. 알을 낳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고향을 선택하는 셈이다. 암컷은 온몸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덩이를 판 후 뒷발로 60cm의 산란 구멍을 낸다. 평균 낳는 알은 약 115개. 푸른 바다 거북은 2~3년에 한 번 산란을 한다. 바다 거북 알 가운데 약 1%만이 살아남는다. 바다 거북의 성별을 결정짓는 건 모래 온도. 알은 모래의 온도가 25도로 낮으면 모두 수컷, 33도로 높은 경우엔 모두 암컷으로 결정된다. 알을 놓고 떠나기 전 앞발로 알을 낳은 흔적을 모두 지운다. 산란은 밤에 시작해 새벽에서야 끝난다. 이는 거북이에겐 목숨을 건 행동이다. 산란 흔적은 남지 않지만 백사장 위로 길게 기어간 단서는 남는다. 사람들이 바다 거북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단서 때문이다. (5월 26일) 경상남도 해운대 백사장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다 거북이 산란한 기록이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산란 후 돌아가는 모습이다. 육지에 올라와 앞을 다투어 몰려든 인근 주민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이 거북은 27일 밤 150개의 알을 낳아서 또 한 번 놀라게 했으며 보는 사람마다 세상이 잘 되려는 길조라고 기뻐들 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는 3만여 명의 환송객이 몰려들어 호화로운 환송잔치를 베풀어 영궁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날 영궁행 노자로만 15,000원과 오색 치마저고리까지 헌납되었다니 거북은 인간 세계의 선심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용궁에서 온 손님에게 귀한 대접을 잊지 않았다. 제주 중문해수욕장. 이곳엔 최근 사진으로 남겨진 2번의 산란 기록이 있다. 붉은 바다거북 새끼 100여 마리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주변 호텔의 직원에게 목격됐고 2002년엔 붉은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모래를 파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민민 박사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2번씩 중문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박사는 해변에서 파도치는 바다까지의 거리, 모래 알갱이의 굵기, 습도, 바닷물의 염도를 조사한다.
이곳의 산란 환경을 조사해서 다른 지역의 환경과 산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모래 속 온도. 알이 부화되려면 섭씨 25도 이상이 60일 이상 유지돼야 한다. 지금 9월 말까지 조사를 한 결과로 봐서는 25도 이상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25도 이상 나오는 것을 보고 모래 속의 온도가 이렇게 높구나, 그래서 바다 거북이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저희들이 가늠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온도는 앞으로 바다 거북이 중문해수욕장에서 산란하는 장면이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해안가엔 CCTV를 설치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바다거북 연구는 국내 바다거북의 산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최초의 시도다. 바다거북이 기어간 흔적을 찾는 일도 병행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안 전체를 탐색했다. 내일 한 모레 정도 되면은 산란 가능성이 많은 만조 때 산란 흔적을 찾는 일이다. (6월부터 9월까지 3번에 걸친 집중조사. 그러나 올해 산란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한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여름. 사람들은 멸치가 해안으로 접근하면 오징어와 한치도 이들을 따라서 가까운 해안으로 들어온다고 믿는다. 오징어의 접근에 멸치떼가 혼비백산이다. 바다거북은 한치에 비해서는 결코 느리지 않다. 푸른 바다거북은 어릴 때는 먹잇감이 다양해서 갑각류, 곤충, 해조류를 먹지만 자라면서 해초를 주로 먹는 채식주의자가 된다. 해파리는 푸른 바다거북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가운데 하나다. 형제섬 주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주민들. 이들은 해마다 적지 않은 바다거북이 그물에 걸리는 걸 경험한다. 그래, 아예 거북이 걸렸다. 에이. 분위기가 다급해진다. 천천히. 이들은 곧 칼로 성한 그물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아직 거북이가 살아있다. 이들은 거북이 풀려난 바다에 술을 뿌린다. 그물에 걸려 죽일 뻔한 일에 대해 용왕의 딸에게 용서를 구한다. 국물 아까워도 그거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봄에도 새끼를 까더라고. 그래서 막 그 거북이 알 장난으로 파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니까 야단에서 어른들이 야단하잖아. 그걸
탔다고 다시 묻으라고 해가지고 또 그게 또 묻어주고 그러는데 그 까난 흔적이 있을 건데 이제 뭐 봄에 깠으니까 봄에 나갔으니까 2마리는 까고 그때 1마리는 안 까서 알로 있더라고.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여기는 그거 까는 건 확실해. 형제섬 주변의 바다 환경은 어떨까? 풍성한 감태밭과 군데군데 암석이 드러난 바다. 유유자적 한치 때다. 한치는 봄부터 여름 사이 산란기에 육지 가까이 접근한다. 놀래기가 뭔가를 먹고 있다. 뿌옇게 솟구치는 연기 기둥. 해면이 산란을 시작했다. 해면은 바다 거북이 즐겨 찾는 먹이다. 형제섬 안쪽 조류와 파도가 만들어낸 동굴. 이곳에서 거북을 만났다. 푸른 바다 거북이다. 녀석은 주변을 잠시 맴돌 뿐 다행히 빨리 도망치지는 않는다. 녀석은 안쪽 깊숙한 곳에서 쉬고 있다. 물갈퀴를 있는 대로 늘어뜨렸다. 제작진도 더 이상 거북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바다 거북은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과연 어디로 갈까?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 추적 장치를 붙이기로 했다. 녀석은 2008년 8월 제주시 신창리의 정치망에 걸린 바다 거북이다. 일단 눈을 가리고 안정을 시킨다. 위성 추적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거북의 등껍질을 사포로 얇게 갈아낸다. 소독을 한 후에 접착제를 발랐다. 길이 7cm에 무게는 110g, 하루 신호 전송 횟수는 500회다. 거북이 숨을 쉬러 올라오는 1, 2초의 짧은 시간, 위성이 이를 포착해야 한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자라면서 벗겨지기 때문에 위성 추적기도 1, 2년 후면 자연스레 떨어진다. 바다 거북은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식욕이 감퇴되고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봉사한다. 연안에 설치된 그물을 피해 중문 해수욕장에서 녀석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선 처음 시도되는 바다 거북 위성 추적에 사람들의 관심도 뜨겁다. 가거든 이게. 잠깐만 잡고 있어야 돼. 어떻게 주셔야 가는데?
동네 주민들은 막걸리를 들고 나섰다. 거북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이 거북의 나이는 약 10년 정도로 추정된다. 녀석이 산란을 위해 다시 육지를 찾는다면 그건 아마도 10년 후쯤 일이 될 것이다. 파도를 맞고 잠시 주춤거리던 녀석이 다시 힘을 낸다. 녀석은 지금까지 추측에만 그쳤던 한반도 바다거북의 겨울철 이동 경로를 보여줄 것이다. 4개월간 밭을 간다고 하지만도 이제 바닥에 뒹굴거나 아니면 큰 물체가 부딪혔을 때는 그게 또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호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수온은 적당하고 좋으니까 아마도 좀 남쪽으로 가서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부터 아마 열심히 웹사이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가고 있는지. 네. 바다거북은 한반도의 겨울 추위를 피해 적도 지방으로 내려갈까? 혹은 해녀들의 오랜 목격담처럼 우리 바다에 머물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 거북이는 위성을 향해 어떤 정보를 쏘아 보낼 것인가? 제주 사람들은 큰 바다거북이 태풍에 죽는다는 말을 한다. 바다가 크게 출렁이면 거북이 해안가에 죽은 채 떠밀려 오는 경우가 많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해안가엔 뿌리채 뽑혀 밀려온 감태로 빼곡하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해안가에 누워있다. 얼마 됐더라고. 지난 7월 말 제주 문섬에서 발견된 녀석은 태어난 지 채 5년이 안 된 듯 보이는 새끼 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왜 죽어 떠밀려 왔을까? 앞발엔 주낙 바늘이 깊숙이 박혀 있다. 키워줬어. 얼마나 용을 썼으면. 바늘은 직선에 가깝게 휘었다. 낚싯줄은 끊었지만 살아나진 못한 것이다. 정민민 박사가 다려들을 찾은 것은 오늘이 세 번째. 그가 찾은 건 정성스레 쌓은 돌무더기. 박사는 주민들이 만든 거북이 무덤에 예를 갖추었다. 이미 지난 6월에 바다거북이 죽어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번번이 찾지 못했다. 조심스레 돌을 하나씩 드러낸다. 죽은 바다거북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주민들의 허락을 받았다. 거북의 등갑엔 알 수 없는 구멍이 나 있고 죽은 게 발견된 지 이미 2달. 뼈를 제외하곤 남아있는 게 없다. 조사를 서둘러 끝낸다. 박사님, 이게 어떤 거북 종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푸른 바다 거북인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이요? 가서 확인은 사진 찍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죠. 박사는 신중하게 돌무덤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작업하셔야 되나 봐요, 거북이는. 거북이는 다른 생물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마을 주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서는 안 되니까 항상 그거를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동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 속엔
거북이가 있다. 그리고 마을마다 죽은 거북이를 돌려보내는 의식이 있다. 본래 바다에서 온 것, 바다로 돌려주기도 하고 흰 광목천으로 정성스레 싸서 해안가에 묻기도 한다. 제주에서 거북은 아직 살아있는 신화다. 바다 거북의 흔적이 제주도에만 있을까? 전남 여수 돌산, 여기 또 다른 흔적이 있다. 이곳 돌은 거북의 등껍질 모양을 한 데다 사는 커다란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기세다. 그래서 이름이 큰 바다거북 오자를 써서 금오산이다. 거북상이 바라보는 바다. 바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새벽같이 정치망 작업선이 바다에 나섰다. 김우식 선장은 최근 거북이가 드는 기간도 많이 길어졌다고 말한다. 7월 그 사이에 거북이가 한 마리 반을 잡혔는데 원래서는 8월, 9월 그 사이에 또 거북이가 들어요. 육지에서 10분 거리. 과거 이곳 여수에서는 길이 2m의 장수거북도 발견된 적이 있다. 바다거북도 해마다 한두 마리가 걸리던 것이 올해 들어 5마리가 그물에 들었다. 정현호 박사는 정치망에 걸린 거북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렀다. 바다가 예전에 비해 더 따뜻해지면서 보지 못한 고기 종류도 늘었다. 올해 남해에서 그물에 걸린 푸른 바다거북은 언뜻 봐도 크기가 보통은 넘는다. 네, 제주도에서는 주로 그 작은 사이즈가 많이 잡히는 반면에 이쪽 남해안에는 좀 약간 그 중형급 이 정도 사이즈, 지금 이 정도 사이즈들이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엔 붉은 바다거북도 한 마리 발견됐다.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나온다. 등 길이 85cm의 붉은 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은 주요 서식지가 온대 지역이다. 큰 치구의 육식성으로 알려져 있다. 정어리 정도는 한입거리다. 붉은 바다거북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배설물엔 홍합 껍데기와 꽃게 다리가 잔뜩 들어 있었다. 게의 딱딱한 껍질도 간단히 으스러뜨리는데 부리는 동전을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다. 닫혀 있거나 혹은 빠르지 않은 물고기라면 사냥도 가능하다. 붉은 바다거북은 웬만한 것은 다 먹는 대식가다. 지난 7월 울산 대왕암 앞바다. 거대한 거북이 죽어 올라왔다. 당시 좌초된 바다거북은 물을 많이 먹은 듯 부어 있었고 올해 전국에서 보고된 것만 19건.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한 해 얼마나 좌초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바다거북이 죽어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붉은 바다 거북이 발견된 곳은 부산 공동어시장의 선착장. 외부의 충격으로 등껍질 아랫뼈가 드러나 있고 짧은 꼬리를 가진 암컷이다. 문대현 박사팀은 해부를 통해 이들이 죽어간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 보니까 안쪽이 지금 이게 상당히 출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조각되어 있는데 식도에선 몸통에서 머리까지 온전한 형태를 가진 물고기가 발견됐다. 아마도 물고기를 채 삼키기도 전에 변을 당한 모양이다. 거북의 위 속에는 더 많은 물고기가 소화되지 않은 채 덩어리로 남아있다. 오징어 5마리와 고등어로 짐작되는 3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갈치 1마리다. 낚시가 모임을 위해서 죽었다든가, 그리고 폐 비닐봉지가 이게 식도라든가 위를 막아서 죽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외상에 의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죽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요. 이렇게 등갑에 난 예리하게 찢겨진 상처. 아마도 녀석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다가 배에 스크류에 당한 것이 아닐까. 생사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11월 초, 제주 바다의 겨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제주 바다의 수온은 18도. 바다는 12월 중순이 넘어야 비로소 겨울에 들어선다. 위성을 달아보낸 바다거북은 초겨울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을까? 중문 해수욕장을 출발한 녀석은 예측 경로였던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향했다. 머문 곳은 본래 녀석이 잡힌 마을 신창리 앞바다. 제주도 수온이 겨울철에 한 14도까지밖에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14도 같으면은 그래도 거북이 이렇게 반동면 상태로 가는 그런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북이 제주도 부근에서 겨울철에도 만약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발견이 되면은 아마도 제주도 부근에서 상당히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 그런 도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 거북은 겨울을 이곳에서 지낼까? 신창리 연안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혹 이곳이 녀석의 먹이터일까? 위성 신호는 마을에서 불과 3km의 거리, 수심 20m 내외 지점에서 왔다. 바다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작은 해초들로 가득하다. 푸른 바다 거북이 좋아하는 청각도 군데군데 보인다. 바다 거북은 풍부한 먹잇감이 있는 곳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찾는다고 한다. 모래 속에 파묻힌 보거처럼 쉽게 숨을 수도 없겠지만 제작진은 이곳에서 녀석을 만날 수 없었다. 거북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모슬포 앞바다에서 한 달째 머물고 있다. 지난 12월 초, 겨울이 한창인 동해 양양 앞바다. 이곳에서 동해 거북의 소식이 들려왔다. 거북이. 우와. 이야. 그물 가득 든 건 오징어. 아마도 바다 거북은 오징어 떼를 따라 그물에 들어온 모양이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의 바다 거북이 한꺼번에 그물에 든 것이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그물을 기계로 들어올려야 할 만큼 바다 거북이의 덩치가 크다. 그러나 이런 풍경이 동해 어부들에겐 익숙하다. 붉은 바다 거북이의 등과 머리엔 붉은 따개비가 붙어 있다. 사람들은 오랜 방식대로 거북이와 짧은 의식을 치른다. 등 한 번 문지르고 머리 한 번 만져주고 고기 많이 몰아와 달라며 어부는 거북이를 그들이 온 곳 바다로 온전히 돌려보낸다. 아유, 잘 가라! 우리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용궁이 있다고 믿어왔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이 여기에 있는 건 거북이를 용궁에서 온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했던 이 땅에 같이 살아온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직 우리 바다엔 바다 거북이 산다.